태아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아와 우리가 태어난 이유, 그냥 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출생 이유긴 한데 성인. 어쨌든 그 두 개의 차이점. 그래서 태아일 때와 성인일 때의 그 구조들의 차이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순환의 어떤 방향이 바뀌어요. 순환의 방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일단 여기서는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막혀 있는데 지금 판막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좀 뚫려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쪽은 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허파에서 지금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죠, 여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허파가 사실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유명무실하죠. 물로 차 있어요, 심지어.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없죠. 반대로 여기서 나가는 것도 사실상 여기서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도. 그럼 여기서 허파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지, 그죠? 이게 심장이고요. 여러분 이제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방이 되겠고 실이 되겠죠? 역시 이쪽이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심장을 먼저 그리긴 했는데요. 이 태아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사실은 뭐냐면 태반입니다. 태반. 이렇게 하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냐면 사실 이제 태반이 하트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엄마죠, 엄마. 그죠? 엄마와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혈관이 오겠죠? 혈관이 쭉 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배꼽으로 연결되어 있죠? 배꼽 이제 우리 아가 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태반으로부터, 즉 엄마 몸으로부터 들어온 이 혈관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가장 먼저 가는 곳이요? 간입니다. 간. 간. 이쪽에서 써볼게요. 간입니다. 간. 그래서 이 간을 거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여기 밑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혈관은 뭐겠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오른 심방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대정맥입니다. 대정맥. 근데 이게 대정맥인데 아래 대정맥이죠. 아래 대정맥. 사실은 밑에서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제 위 대정맥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엄마 뱃속에, 엄마 몸으로부터 아가의 몸속으로 쭉 오죠. 그래서 이 간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는 다 동맥혈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동맥혈이 거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간으로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혈액으로부터 오지만 독소가 있으면 해독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영양분들을 또 저장할 수도 있겠죠. 아가도, 그죠? 태아도. 그렇기 때문에 간을 먼저 거쳐옵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이렇게 어디에요? 아래 대정맥으로 이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이때 머리로 갔던 혈액이 사실은 또 이쪽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또 정맥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혈액은 순수하게 동맥혈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섞이는 약간 그런 혈액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이제 특징적인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 허파로 통해서 이쪽으로 갔어야 되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허파로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허파순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전신순환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 1차로 바로 이쪽 방으로 넘어가요. 여기 구멍이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구멍. 구멍이 지금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바로 이렇게 전신순환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혈관이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맞는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허파로. 갈 필요 없죠.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혈관이. 근데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가버립니다. 옆 동네가 뭐예요? 자, 이것도 아까 이제 안 써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대동맥이죠, 대동맥. 자, 그럼 이 혈관은 뭐예요? 네, 허파동맥입니다. 허파동맥 이렇게 쓸게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과 허파동맥이 되겠고요. 혈관이 쭉 내려오는데 자, 이때 또 아까 어디에요? 여기서 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죠?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혈액이 또 대부분 물론 이쪽으로 일부는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와요. 여기서 또 만나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위에서 많이 이렇게 섞였죠? 사실. 그래서 여기도 순수한 동맥혈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쭉 이제 정맥혈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성인에서도 어때요? 여기서 갈리죠? 두 개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오엉덩동맥입니다. 오엉덩동맥. 알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속엉덩동맥이죠. 속엉덩. 이쪽이 이제 바깥엉덩이고 이쪽이 속엉덩입니다. 속엉덩. 네, 동맥.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속엉덩 동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이 있어요. 또 빠져나오는 혈관. 네,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봅시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 두 혈관이요, 어디로 가냐면 쭉 해서 이쪽으로 가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두 개가 이쪽으로 가서 들어온 이 혈관과 꼬여가면서 다시 태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리고 물론 뭐 이쪽으로도 내려가겠죠, 다리로도.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결국 이 두 혈관을 타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들은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꼬이면서 이 태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탯줄이고요. 잘랐을 때 이제 배꼽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이 탯줄에는 혈관이 3개가 지나가요. 동맥혈이 지나가는 혈관과 정맥혈이 나가는 혈관 2개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각각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여기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 혈관 있었죠? 태반에서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 있었죠? 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배꼽 정맥. 자, 이게 빨간색도 동맥혈인데, 그죠? 또 정맥이래요. 왜 그래요? 결국 어때요?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맥입니다. 결국 이렇게 혈관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그래서 배꼽 정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간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즉 간에서 아래대정맥으로 연결되는 이 혈관 있죠?
이 혈관을 또 뭐라고 하냐면 정맥관이라고 합니다. 정맥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아까 여기서 길이 원래 여기가 심방중격이죠. 근데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죠? 여기를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타원 구멍이 있습니다. 타원 구멍.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허파로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이쪽 옆 동네, 즉 대동맥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 구조 있죠, 이 구조. 뭐라고 하냐면 동맥관이라고 해요, 동맥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속 엉덩동맥에서 빠져나오는 두 개의 혈관이 있었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꼽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리죠. 여기가 정맥이고 여기가 동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실제로는 정맥혈이 흐르지만 동맥이고 동맥혈이 흐르지만 그게 꼭 정맥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뭐랑 같아요? 허파자가 들어가면 바뀐다고 했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 얘기하면 허파와 배꼽이 들어가면 동맥에 정맥혈이, 정맥에 동맥혈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헷갈리는 것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허파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아납니다. 허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응애하면서 울고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혈액 순환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거든요. 왜냐면 허파로 가지 않던 그 길들이 뚫리기 때문에 이 혈류의 흐름이 급격히 변해요. 아까 말한 순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배꼽정맥, 정맥관, 타원구멍, 동맥관, 배꼽동맥 이 태아기에만 있던 어떤 구조들이 태어나면서 바로 흔적기관으로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는 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구멍이 있었는데 이게 막혀요. 근데 이게 막힌다고 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요? 타원 구멍이 타원 오목이 됩니다. 타원 오목. 성인. 사실 이제 출생 후에요. 출생 후. 꼭 이제 어른이라기보다는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태아. 출생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동맥관, 혈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혈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서 협착이 됩니다. 그냥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끈끈한 끈처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끈끈한 구조가 보통 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맥관 인대라고 불러요. 사실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질긴 구조인데 여기도 마치 인대처럼 질기게 생겼다고 해서 그냥 동맥관 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쪽 정맥관이 있었죠? 아까 이쪽에서 넘어간 거.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그냥 정맥관 인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름들이 유사하죠? 전과 후가.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바뀝니다. 배꼽동맥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인대인데, 배꼽동맥 인대라고도 하지만, 속 배꼽동맥 인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이제 크게 이름이 변하는 애가 배꼽정맥인데요. 얘는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간원인대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간을 가로지르는, 그래서 그런 인대로 바뀐다고 해서 간원인대라는. 그래서 실제로 간과 우리 복벽, 우리 배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사실 이 탯줄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태아순환이고요. 순환의 방향도 많이 바뀌고 특히 흔적기관들, 이 5개의 기관이 흔적기관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태아일 때는 어떤 기관이 있고 성인, 태어난 이후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잘 숙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태아순환의 흔적기관을 3D 구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3D 구조에서 흔적기관이 잘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맥관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동맥관인대가 실제 있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 만약에 있다면 위치가 네, 여기가 될 겁니다. 이쪽 이렇게 이어집니다. 즉 대동맥과 허파동맥을 잇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태아기 때는 허파동맥으로 이렇게 나온 혈액이 이 허파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대동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이 이렇게 이어지는 혈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출생 후에는 허파업으로 전환되면서 퇴화되기 때문에 인대 형태로, 동맥관 인대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흔적 기관이 되겠고요. 다음 기관을 살펴보면, 자,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심방인데요. 심방의 구조를 약간 이렇게 반투명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쪽도 이렇게 명확히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는데, 여기도 명확히 보인다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이쪽 오른쪽 심방과 왼쪽 심방구 사이 이렇게 통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통로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즉 오른 심방으로 들어온 것이 오른 심실로 갈 필요가 없이 이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옆방 즉 왼쪽 심방을 통해서 왼쪽 심실 그리고 온몸으로 바로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태아기 때는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허파업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 구멍이 있었던 자리가 막히면서 타원 오목, 포사 오발리스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태아순환의 흔적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원인대, 라운드 리가멘트와 정맥관인대, 리가멘툼 베노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 간이죠, 간. 예, 간에도 당연히 이렇게 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 간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것을 팔시폼 리가멘트, 낫인대라고 불러요. 자, 이런 인대가 있고요. 자, 그 아래를 보면 이렇게 살짝 밑을 보면요. 예, 요게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 이렇게 확대할까요? 예,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뭐냐면 간원인대, 라운드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원래 혈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둥근 모양이 되어 있는데 퇴화됐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간의 이쪽을 한번 살짝 쥐어보겠습니다. 아, 이랬더니 요 밑으로 이렇게 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지어볼게요. 예, 요게 지금 간원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요 끝부분 보이시나요? 예, 이게 실제로 배꼽에 연결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연결된 이게 그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쭉 가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정맥관인대, 리가멘툼 베노숨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간원인대랑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뭐 여기 그림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렇게 내림대동맥과 연결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보신 간원인대와 정맥관인대가 이렇게 간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꼽동맥 인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게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이죠. 예,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배대동맥입니다. 그죠? 배대동맥, 내림대동맥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혈관이 나뉘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두 개니까 두 개로 나뉘겠죠. 자, 그리고 이쪽까지 이렇게 빠져나온 데가 온엉덩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부분인데, 자, 그게 다시 요 바깥 엉덩동맥과 속 엉덩동맥으로 나뉘는데요. 예, 지금 여기 방금 찍은 이 부분이 비로소 속 엉덩동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이 흔적 기관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로부터 배꼽동맥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속 엉덩동맥이라는 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깊은 데서 빠져나와서 배꼽으로 연결되었다. 예, 그것이
배꼽동맥이고 흔적기관으로서는 배꼽동맥인데 움브리컬 리가멘트 형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부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